이라크에서 코로나19로 숨진 한국인이 또 한 명 확인됐습니다. 발열과 설사 증상으로 현지 병원에 갔다 장티푸스 진단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0일 뒤에 숨졌고 이라크 정부가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52살 장모 씨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100km가량 떨어진 디와니와시에서 지난 2018년부터 근무했습니다. STX 마린 서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한 전기발전소에서 정비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지난 7일 갑자기 발열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숙소에 격리된 채 이라크 현지 의사를 불렀습니다. 진단 결과는 장티푸스였습니다. 13일 날 자기가 격리된다고 저하고 카톡을 했었어요. 자기는 이틀 뒤에 연락할게 하고 그때 이후로 통신 두절이 된 거죠. 그런데 처음 증상이 나타난 지 열흘째 되는 날인 지난 16일 오후 증세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장 씨는 갑자기 몸을 떠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더니 심폐소생술까지 실시했는데도 돌연 사망했습니다.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링거를 놔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혈당 쇼크 비슷한 현상이 막 나타나가지고 긴급하게 조치를 하던 중에 그분이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닷새 뒤 이라크 당국은 장 씨에 대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디와니아시의 한 안치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STX 마린 서비스 측은 장 씨의 사망 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닐 수 있다며 이라크 당국에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진단을 받을 당시 실시한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장 씨와 밀접 접촉한 직원 4명이 어제 귀국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양성 판정이 나오는 바람에 시신 이송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쪽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 다시 PCR 검사 우리나라 걸로 PCR 검사를 다시 하자. 그 재요청을 제가 드렸어요. 유족들은 장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고 서둘러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회사 측과 이라크 주재 한국 대사관 측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의심이 있거나 확진이 되면 그 이유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또 나머지 분들은 이라크 의료진을 믿지 못해서 아예 병원에 가질 않습니다. 그저 코로나19 공포에 발이 묶인 이들을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숨진 STX 마린 서비스의 협력업체 노동자인 장모 씨는 병원조차 가보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너무나 일어나고 피들이 막 침대에 흥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라크 병원 안 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라크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이번 달 들어 가팔라졌는데 최근엔 하루 평균 2,000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치료 병상과 진단 키트가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의료 마비 상태입니다. 워낙 상황 자체가 열악해요. 우리나라의 한 60년대, 70년대 어렸을 수준 정도의 어떤 생각. 이른바 K-방역의 투명하고 빠른 정보 공개와 추적 검사는 중동에 나간 우리 노동자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요. 일단 여기에서 누가 감염이 됐고 누가 어떻게 됐다 그 내용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망자가 나왔지만 현지 대사관은 MBC 취재 당시 기업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기업에 관련된 문제라서 그걸 하나에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어제 MBC의 보도가 나온 뒤에야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우리 기업 현장에 이미 감염된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며 보건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숨진 이 씨의 입원 시점을 놓고도 말이 엇갈립니다. 해당 협력업체에선 숨지기 하루 전이었다고 말했지만 무슨 급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이라크 때문에 입원을 시킨 거죠. 시고 나서보다 그다음 성민. 하나건설 측은 이 씨가 증상이 나타난 15일에 바로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증상이 있어서 저희 현지 병원에 바로 입원 치료를 했고요. 논란이 되자 하나건설 측은 15일엔 공사 현장 내에서 치료를 받았고 나흘 뒤 바그다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시신을 언제 고국으로 옮길 수 있을지도 기약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시신은 외국으로 반출이 막혀 있는 데다 이라크에서는 화장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도 애가 3명이나 되는데 어쨌든 빨리 남편 시신이라도 올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이라크 내엔 여전히 수백 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남아있는데 이들 역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날마다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외에 혹시 숨은 감염자는 없는지, 또 걸렸다 나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집단 항체도 생기는지, 이 방역 당국이 한 달 가까이 계속하고 있는 국민 면역 조사는 바로 이런 걸 밝히는 게 목표입니다. 연말까지 국민 6천 명을 조사한다는 계획인데 일단 다음 주에 일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에 걸렸다 나은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했을 때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치된 줄 알았는데 12명에게서 다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코로나는 걸렸다 나아도 또 걸리는 병인 걸까? 논란을 잠재운 건 항체 검사였습니다. 바이러스와 동시에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중화 항체까지 검출돼 이미 죽은 바이러스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항체 검사 대상을 일반인 수천 명으로 확대해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지만 저절로 치유됐거나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환자까지 파악해 우리 사회 전체의 정확한 감염률을 계산하고 인구 중 몇 %가 항체를 갖고 있는지까지 조사해 집단 면역력을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우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수집한 1,500여 명분의 혈청과 감염률이 비교적 높은 서울 서남권의 환자 검체 1,500건을 더해 모두 3천여 건의 항체를 먼저 조사 중입니다. 여기에 신천지발 감염이 극심했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또 1,000명, 20대가 주 대상인 이병, 장병들의 검체까지 합해 연말까지 6천 명분을 조사하는 게 목표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 중 무증상 감염자 비율과 인구 전반의 면역 상태를 점검해 방역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일반인 1,500여 명 중 0.1%가 항체를 가졌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사 대상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고 가짜 양성일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의료기관에 내원하셨던 1,500명에 대한 잔여 혈청에 대해서도 항체 자체가 혹시 결과가 위양성은 아닐지, 그리고 또 항체 조사 결과가 해외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며 국민들 사이에 집단 면역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3천여 명에 대한 항체 조사의 일부 결과를 다음 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중국 정부가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신종 돼지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돼지가 사람한테 전염시킬 수 있고 또 사람끼리도 전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중국 돼지에서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는 3가지 바이러스의 복합체입니다. 바이러스의 이름은 G4EA-H1N1. 유럽, 아시아에서 유행한 조류독감과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 바이러스, 그리고 돼지독감 인플루엔자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중국 연구진은 돼지독감 바이러스를 추적 관찰하던 중 이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 바이러스가 실제 돼지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돼지 사육장에 근무하는 338명의 사람들 중 10.4%에 해당하는 35명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겁니다. 특히 젊은 나이대인 18살에서 35살 사이의 축산업 종사자는 20%가량이 양성 반응을 나타내 좀 더 높은 감염률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이 이 바이러스의 특징으로 주목한 건 크게 2가지. 먼저 사람의 기도세포에서 배양이 잘 된다는 겁니다. 또 호흡기 등이 사람과 닮아 있는 흰 족제비들을 상대로 실험한 결과 에어로졸, 즉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특징으로 미뤄 이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키는 데 있어 고도의 적응력을 갖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제 좀 이례적으로 에어로졸 전파가 가능한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라는 거, 사람의 기도세포에서도 배양이 잘 된다는 점, 사람에서 전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연구진은 그러나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가 될 가능성과 높은 전파력을 갖고 있는 만큼 대유행에 대비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술집에서 1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뒤늦게 모이지 말라고 통제를 하긴 하지만 거기 아니어도 갈 곳이 많다는 식으로 미국의 젊은이들은 사실상 통제권 밖에 있어 보입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인근의 한 술집. 서로 바짝붙어 춤을 추는 젊은이들로 가득합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깥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마스크도 쓰지 않는 채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20일 사이 이 술집을 다녀온 10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업소 측은 예상을 뛰어넘는 손님이 몰려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테네시주에서 열린 유명 컨트리 가수 체이스 라이스의 콘서트. 무대 앞에서 환호하는 팬들 중 마스크를 쓴 사람은 없습니다. 라이스는 이 와중에 이런 행사를 열어야 했냐는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나흘 연속 하루 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젊은 층의 심각한 불감증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Russ, the last 10 days, half the cases are in their early 30s or below. 결국 술집 등의 영업을 다시 중단하고 해변을 폐쇄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2달 전 확산 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부국장은 한국과 싱가포르 등에선 추적, 격리 같은 통제가 가능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털어놨습니다. 앞서 복지부 장관도 코로나를 통제할 기회에 창이 닫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는 마스크를 쓰자고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Until we find a vaccine, these are really important.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